제갈량은 냉획을 사로잡아 남방을 든든히 하고 이제 오랫동안 수건으로 이겼던 북쪽 위나라 정벌을 추진합니다. 제갈량이 유비가 남긴 유언을 받들어 6번에 걸쳐 북벌을 하였던 이 정책을 육출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6번 기산으로 나갔다는 뜻이죠. 이 중에 총나라의 북벌은 5회였고 나머지 1회는 위나라가 침략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은 기산에서 출발하였지만 기산으로 갔지만 나머지는 그 인근이었어도 대략 6번에 걸친 전투를 모두 육출기산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제갈량은 초반에 승리를 하고 위나라 장수 강유를 투항시키는 등 승리를 계속하지만 마속의 실수로 대패하여서 퇴선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읍참마속의 고사이죠. 두 번째로 제갈량은 위나라 장수 왕상은 위원에게 막도록 하고 위나라 장수 조진은 자신이 대패시킵니다. 그렇지만 군량미 부족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3차 북벌에서는 총나라군이 무도와 은평 땅을 탈취하면서 승세를 잡습니다. 그렇지만 제갈량이 병에 걸려 한중으로 철군하였죠. 4차 북벌은 위나라에서 먼저 한중을 공격한 전투입니다. 그렇지만 비가 계속 오자 위나라는 철군을 하려고 하였죠. 총나라는 철군하는 위나라의 군대를 붙잡아 전투를 계속하려고 하였지만 사마의 유언비어 전략으로 총나라의 유선이 제갈량을 의심하고 제갈량을 소환하는 바람에 철군하게 되었습니다. 5차 북벌은 제갈량이 사마의를 급습하여서 승리를 거두지만 아군 장수, 총나라 장수 이엄이 오나라가 침략한다는 거짓복을 하는 바람에 제갈량이 황급히 철군하게 되었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6차 북벌에서 제갈량은 끈질기게 방어작전을 펼치는 사마의를 끌어내어 후미진 계곡으로 몰아넣습니다. 화공으로 공격하여서 막 성공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불이 꺼지는 바람에 사마의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제갈량의 위나라 북벌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싸움에서 제갈량은 위나라 장수 강유가 지략도 뛰어나고 용맹한 것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유를 사로잡아 투항시킬 생각을 했죠. 강유를 속여서 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 강유가 총나라에 항복했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강유가 오갈 데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효자인 강유를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투항하도록 하죠. 또 제갈공명은 위나라 군대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기도 하고 맹달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 편지를 본 사마의가 맹달을 죽이도록 하는 등 놀라운 전략을 구사합니다. 반역죄로 쫓겨났던 사마의는 다시 총사령관이 되죠. 제갈량은 이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가정지역을 지킬 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신하인 마속이 자원하는 것을 보고 꼭 산기슭에 진을 치도록 당부합니다. 마속은 가정에 가보더니 그 지형을 보고는 산꼭대기에 진을 쳤습니다. 산 위에서 아래의 진을 살펴볼 요량이었죠. 그렇지만 위군이 산기슭을 둘러싸고 물 공급을 끊어버리자 위기에 빠져서 결국 대패하고 맙니다. 제갈량은 군법에 따라 마속을 처형하면서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이 군량도 떨어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사마의가 대군을 이끌고 제갈량이 있는 성을 공격합니다. 제갈량은 할 수 없이 성문을 열고 혼자 성루에 올라가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공성계를 펼칩니다.
의심이 많은 사마의는 오히려 그 안에 매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군대를 물림으로써 제갈량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과 사마의의 지략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군요. 제갈량은 장군 위연을 선봉으로 삼아 대군을 이끌고 두 번째 북벌에 나섭니다. 사마의는 촉에서 중원으로 향할 때 중요한 길목이 되는 진창에 학소를 미리 보내었고 성을 쌓고 군사를 기르도록 하여서 방비하였습니다. 과연 제갈량은 진창에서 상당 기간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갈량과 강유의 계책으로 위나라 군사로 변장한 촉군들을 진창성에 보내어 진창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 최고장수 왕상도 촉의 장수 위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손권이 오나라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촉과 오는 동맹을 맺었고 제갈량은 전력을 정비하여 세 번째로 위나라를 침략합니다. 지구전이 시작되고 군량이 떨어지자 제갈량은 유인하면서 위나라 군사들을 무찔렀지만 병이 나서 성도로 귀환하고 맙니다. 네 번째 전투는 위나라에서 총나라로 쳐들어온 전투였습니다. 사마의는 전투 기간 중에 비가 계속 내리자 전투하기가 어려웠고 철군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창성을 점령하고 있던 조지는 제갈량이 병들은 것을 알고 방심하고 있었고 촉군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깜짝 놀라서 졸병의 옷을 입고 도망치다가 전사합니다. 사마의는 이간계를 사용해서 총나라에 제갈량이 천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계책을 쓴 것이군요. 후주 유서는 놀라서 한창 전쟁 중이던 제갈량을 불러들입니다. 다섯 번째, 위나라 정벌에서 제갈량은 신출기몰한 전략으로 위나라 병사들을 놀라게 합니다. 당시에 군량미가 부족했는데 제갈량은 자신의 인형을 태운 수레들을 위나라 병사 앞으로 곳곳에서 지나가게 했죠. 깜짝 놀란 위나라 병사들이 수레를 쫓는 동안에 총나라 군사들이 보리를 베어 군량미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갈량은 또 서량으로부터 온 지원군을 급습해서 큰 승리를 올립니다. 그렇지만 아군 장수 이엄이 자신이 군량을 충당하지 못한 과오를 덮기 위해서 오나라가 침략한다는 거짓 보고를 했고 제갈량은 황급히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기를 놓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죠. 제갈량은 지금까지 5번에 걸쳐 위나라를 정벌하면서 사마의와 지략 싸움을 펼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싸움이 펼쳐집니다. 제갈량은 3년 동안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군량미를 마련했습니다. 그간의 장포와 관응도 병사했지만 제갈량은 유비와의 약속을 했던 위나라 정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에서 사마의는 계속 수비만 하면서 공격을 감행해오지 않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의를 도발하기 위해 치마를 보내죠. 한편 제갈량은 군량을 옮길 수 있는 모구와 유마 같은 1인용 수레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위나라군에게 일부러 몇 대 빼앗겨 주죠. 위나라군이 이것을 모방하여 많은 모구와 유마를 만들어내었고 모구와 유마로 양식을 막 옮기고 있을 때 위나라군으로 위장한 총나라 군사가 잠시 검열한다고 하면서 모구와 유마를 작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위나라군이 당황하였을 때
총나라 군사들이 와서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의를 호리병 모양으로 생긴 상반곡의 깊은 계곡으로 유인합니다. 이곳에 양식을 쌓아놓고 군대를 이쪽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사마의가 계곡으로 들어오자 사방에 불화살이 날아들면서 불바다가 되었지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니 불이 꺼졌고 사마의 부자는 그 틈을 이용해서 도망가고 맙니다. 제갈량은 크게 실망해서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렸구나 라고 탄식하고 말았죠. 제갈량은 오정원이라는 평원에 총나라 군대를 주둔시키고 사마의한테 싸움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마의는 응하지 않습니다. 제갈량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제갈량은 장수들과 모사들을 불러서 각각 해야 할 일들을 일러준 후에 54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마의도 하늘에서 큰 장성, 장군의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갈공명이 죽은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의가 첩자를 보내서 제갈공명의 자리를 확인해 보니 벌써 총나라 군대는 철수하고 없다라고 합니다. 위나라 군대는 총나라 군대를 쫓아갔지만 수레 위에 깃털 부채를 든 제갈량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오히려 철군하고 맙니다. 그 제갈량은 사실 인형이었던 것이죠.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달아나게 하였다. 사공명, 주생공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갈량은 죽어서까지도 놀라운 지략을 보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전투에서는 제갈량이 승리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사마의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일컬어 전투에선 승리하고 전쟁에서는 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최후에 살아남은 자는 사마의였고 위나라를 이어서 진나라를 계승한 것도 이 사마 가문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갈량의 이야기를 많이 배웠죠. 정말 소설적인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가 많이 펼쳐졌습니다. 제갈량은 정말 놀라운 지략가였군요. 제갈량마저 죽으면서 삼국지 연인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